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무역보험사 환영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천배입니다. 궂은 날씨에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쪼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한변동 보험을 이용하시거나 최소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다른 거는 환해지 상품 대표적인 게 거래은행에 선물한 상품인데요. 그거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좀 행운인 점은 혹시 한변동보험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새롭게 환해지 상품을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제 강의하고 상관없이 제가 1:1 컨설팅을 요즘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별도 질문이 없더라도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충분히 기사에 방문해서 1:1로 환해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의향이 아주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필요하신 분은 제가 연락처를 드릴 거고요. 제일 앞에 세션에서 환율 전망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환율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 관리가 필요하고요. 제 생각에는 환율은 큰 방향성에 대해서만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가 환희영관리와 한변동 보험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해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환율 예측을 통해서 정확히 환율 예측을 통해서 100% 이익을 낼 거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환율 예측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고요. 예측이 틀릴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환희영 관리는 환거래를 통한 이익 추구가 아니고요.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한변동 보험은 정말 단순한 상품입니다. 은행에 선물 하나고요. 거의 비슷한 상품인데 다만 이 상품들은 투기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율이 내리는 환율 하락 리스크에 대응해서 환해지 상품에 가입했는데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그 환차익을 거래 상대방인 은행이나 저희 공사에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사결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사결정의 주체는 사실 일반 개별 직원분들이 아니고 CEO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당자 입장에서는 탈도 많고 의사결정도 어렵고 그런 건데 사실 한변동 보험은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는 또는 홍보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 사례로 얼마 전에 엔저가 심화됐던 시기에 유수의 모 경제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그 제목이 엔저 경고만 있고 대책은 없다였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지속적인 엔저 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묘수는 없고 한변동 보험의 속수무책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다음은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넘어가고요. 첫 번째 환희영 관리 이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 한 가지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저 지속으로 엔화 대금을 수취하고 있는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 매출액 80억 원 규모의 모 여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는 엔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저희 한변동 보험에 2009년부터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심각한 엔저로 인해서 저희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약 14억 원에 달하고요. 반대로 반납하신 이익금은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마진이 박한 여행업 특성상 그러한 환해지가 없었다면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의 위험관리 방법은 흔히들 리스크에 대응하는 기업 문화, 조직, 인력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한데요. 반면에 이러한 메이저 기업들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관련 지식도 없고 추적되어 있지 않고 조직도 갖춰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정말 외환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환경 관리 원칙의 첫 번째는 수출 금액에 얼마를 해지할지 해지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환해지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입니다. 해지에 따른 해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환율 상승 시에 그 환차익을 해지 상대방에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율 하락 시에 전혀 해지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실제 수출 금액 이상으로 해지하는 경우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과다 해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키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환율이 2008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9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급등한 것도 문제였지만 실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회사들은 실제 그 회사들의 수출 금액 이상으로 과다 해지하였고 그 해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각 회사가 적합한 환해지 관리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회사에서 발생할 예상 수출 포지션 규모를 벗어나는 과다 해지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환해지는 언제 해야 될까요? 회사의 사업계획 환율 이상에서 해지하면 수출로 인한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환율 급락으로 불안감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몰빵 해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한 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중소기업은 당연히 구조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상품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상품으로는 저희 공사의 한변동 보험과 은행에 선물한 상품이 있습니다. 둘 다 미래 특정 외화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확정하고 환율을 확정하고 그 약속한 미래 시점에 그 계약을 이행하는 금융거래입니다. 마지막으로 환해지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해지의 결과가 언제나 기업이 원하는 대로 나올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무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지한 이후에 환율이 반대로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해지는 잘해봐야 본전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설사 환율이 올라서 그 환차익을, 해지 이익을 은행에 반납하더라도 실제 그 회사는 실제 실물 거래에서 이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요동치는 환율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 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 차원에서 특히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를 앞에서 한 가지 들겠는데요. 아까 키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 영업점에서 저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8년 전에 사회적으로 크게 환해지에 대한 관심이 컸었고요. 실제 환변동 보험도 지금 실적이 한 5배 이상 됐었습니다. 저희가 영업하러 다녀보면 그 당시에 환율이 대세 하락기였거든요. 키코 터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환변동 보험 상품 계약하신 분들은 막 그 계약일 되면, 만기 되면 보험금으로 몇 억씩 이렇게 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떤 회사에 가봤더니 과장하시던 분이 갑자기 차장님으로 승진하셨더라고요. 요 환변동 보험 담당자신데 계약을 잘하셨다고 사장님이 특별히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불과 4개월 지난 12월 달에 가봤더니 그분이 자리에 안 계셔요. 거꾸로 환율이 뺐다고 수십억을 또 반납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잠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환변동 보험 제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이해를 돕고자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장환율이란 저희 공사가 나눠드리는 보험증권에 기재가 되고요. 보험 계약자인 수출자에게 청약 시점에 미리 고정시켜드리는 해지 환율입니다. 선물 환율하고 똑같습니다. 선물한 계약에서 미래 일정 시점에 얼마에
달러나 외화를 사거나 팔겠다고 사전에 약정한 환율이 선물 환율이거든요. 그 화면에서 보시면 이 보장 환율이 선물 환율하고 똑같은 개념이고요. 이게 그 환해지 상품들은 모든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존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론적인 거 설명 안 드리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그 스왑 포인트가 그래서 현재 환율에 가격을 더해서 마진을 더해서 선물 환율을 구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은행 선물한 상품은 스팟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서 저희 공사의 환변동 보험은 청약 당일에 시장 평균 환율을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크나큰 장점인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이러한 선물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신용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환율 상승 시에 수출자가 그 이익금을 은행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 리스크 및 적정 마진 등이 이 환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선물환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대기업보다 상당히 불리한 환율을 받으시게 됩니다. 환변동 보험은 이런 개별적인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적 수출 지원 상품입니다. 정책기관인 공사가 국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적용받고요. 그 개별적인 기업들의 해지 수요를 모아서 해지 거래 풀을 만들고요. 그 풀을 저희 공사의 신용과 공사의 명의로 뒤에 있는 해지 은행에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받는 신용도하고 똑같은 환율을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저희 공사나 아주 유리한 최고의 우대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선물환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으시게 되고요. 실제 제가 설명회를 다니게 되면 끝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회사는 실제 은행의 선물환과 저희 공사의 환변동 보험을 둘 다 이용하고 있는데 환변동 보험이 확실히 환율을 더 유리하게 주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요. 청약 금액이란 그 해지 하겠다는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제일 궁금하실 텐데 보험료는 실제 현재 기준으로 실제 평균적으로 0.02%입니다. 10만 불 하시게 되면 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옵션형이라고 해서요. 그 환수금 납부 의무가 없는데 이익금 납부 의무가 없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 선물한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고요. 통상 한 평균적으로 2% 정도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이 이러한 그 수출 유관기관에서 일정 부분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식품 수산물 수출 기업은 오늘 없다고 보고요.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업체당 연간 150만 원 한도로 이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담당자이시거나 사장님이시면 담당자이시더라도 이 150만 원을 빨리빨리 소진해서 일단 맛보기라도 환변동 보험이 환해지가 어떤 것이다라고 맛보기로 하실 거면 요 150만 원을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결제 요 내용 이 페이지는 개념적인 내용이라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기억하실 점은 결제일 즉 정산하겠다는 날짜를 서로 약정하는데요. 그 날짜를 기억하실 점은 복수로 하루에 청약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하시더라도 결제일을 나눠서 2만 불, 3만 불, 5만 불 이런 식으로 결제일을 다수로 복수로 지정하실 수도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조기 결제도 가능한데요. 은행의 선물환도 그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취소와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 손절매라고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데 갑자기 환율이 반등할 것 같다. 지금까지 이 환율로는 우리가 보험금을 탈 것 같은데 갑자기 환율이 반등해서 뛴다. 그럼 조기에 그 계약을 확정시키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쓰실 수도 있고 사실상 실수 해지 목적으로는
실제 만기가 정해져서 그 해지 만기를 그 실제 그 수입대금 결제 만기하고 맞췄는데 수입대금이 더 일찍 들어온다든가 하는 경우에 조기 결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이익금 설명드리면 보험금은 그 실제 해지 환율보다 실제 당일의 약정 환율이 결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공사가 수출자께 드리는 금액이 보험금이고요. 반대로 그 실제 해지 환율보다 약정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저희 공사에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이 이익금입니다. 그 다음에 환변동 보험 이해인데요. 사실 오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항상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환변동 보험은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환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년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대상 통화는 달러, 엔 등 총 4가지이고요. 대상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뭐 대기업분 오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대기업은 직접적으로 은행에서 선물한 거래를 하시면 굉장히 양호한 신용도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이 가장 쉬운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 1200원 되는 시점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 환율을 고정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환변동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3개월 뒤에 약정 만기 시에 환율이 떨어질 것을 가정하고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환변동 보험에 가입했는데 3개월 뒤에 막상 가보니 환율이 1,1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 부분만큼을, 그 해당 금액만큼을 저희 공사에서 환변동 보험금을 수출자께 지급해드리고 반대로 환율이 1,300으로 올랐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저희 공사에 납부하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환변동 보험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수입업체도 환변동 보험이 없느냐?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두 번째 부분 원자재 수입거래 환변동 보험이 있는데요. 근데 다만 기억하실 점은 뭐 액세서리 이런 소비재 등 모든 저희 수입 상품이 다 지원 가능한 게 아니고요. 실제 국민 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이라고 저희 공사가 지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만 현재 수입 거래용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곧 환율의 상승과 하락 시에 보험금 지급과 이익금 납부 구조가 위에 있는 수출 거래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해지는 해야 되고 그 환율 상승 시 해지 손실 즉 이익금 납부는 싫고 이게 오랫동안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시려는 기업들의 고민거리였는데요. 그러한 고민을 해소해 드리고자 저희가 한 2년 전에 환율이 오르더라도 이익금 납부 의무가 전혀 없는 옵션형 상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보강해서 드리고요. 다음 화면부터는 개별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그 양방향의 환율의 상승과 하락 시에 보험금을 타고 아니면 이익금을 내고 하는 양방향이 있는 선물한 방식의 가장 일반적인 환변동 보험의 손익구조 그래프입니다. 이 비중이 총 상품 중에 한 85% 내지 90% 차지하거든요.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제가 요 화면 보시면요. 수출거래 그래프 A와 환변동 보험 해지 그래프 B 중 B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서 유산스 180일 수출 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6개월 뒤에 들어올 수출대금 100만 불에 환율 하락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환변동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해지 당시에 보장환율, 해지환율이 1,200원인데 6개월 뒤에 약정 만기에 가보니 환율이 1,100원으로 하락했다. 그 경우에 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는데 그때 받는 해지 이익은 1,200에서
1,100을 뺀 100원만큼 발생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1,300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이익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1,300에서 1,200원을 뺀 100원만큼 이익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수출거래 그래프 A와 정반대 방향의 손익구조로 해지하므로 결국은 기업은 수출 단가를 1,200원에 고정하는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해지에. 그 한변동보험의 장점, 제가 그냥 보통 때는 다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생각나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은행에 가셔서 그 선물한 거래 가입하실 때는 규모를 제한합니다. 소액 거래 5만 불, 10,000불 이런 거 은행에서 안 받아주려고 할 거예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몇천 불 뭐 이런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지 거래 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액 거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그 은행에 선물하는 스팟 환율을 기준으로 해지 환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한 담당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스팟 환율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이 환율에 딱 거래를 체결했는데 그날 환율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더 싸게 판 거거든요. 얼마나 그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럴 겁니까? 그래서 저희 공사의 한변동 보험은 원래 이 계약 관계가 약관상의 당일 청약 당일에 시장 평균 환율에 따라서 해지 환율을 보장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은행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스팟 환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당연히 부담도 없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강조드리고 싶은 장점은 한변동 보험은 진입장벽이 없거나 굉장히 낮습니다. 민간 선물한 상품에 비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행연합회 신용거래 불량거래처 등록만 안 돼 있으시면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수출 지원 목적의 한변동 보험과 달리 은행의 그 선물한 거래는 여신 거래하고 동일하게 외환파생 상품 한도를 책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보 기업 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절대 민간의 환해지 상품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능상 선물한과 선물한과 한변동 보험이 기능상 중복되더라도 초보 기업 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한변동 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모든 장점을 고려하고 실제 은행의 해지 담당자한테 당신들의 선물한 상품과 상품에 비해서 한변동 보험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저는 내심 이런 것들을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요. 실제 아까 말한 그 해지 담당자 이용 부담 차원에서 한변동 보험이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은행 직원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환리스크 조직 및 뭐 인원 등이 관리 인원 등이 부족하시면 한변동 보험을 이용해 보시고요. 혹시 지금도 은행에서 선물한 상품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좋은 크레딧 라인을 여러 군데 확보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쓰셔도 돼요. 은행에 선물한 상품도 한도를 내시고 받으시고 저희 공사의 그 한변동 보험 한도도 받으시고 더욱이 아까 아마 방향성보다는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오늘 환율이 1,150원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벤트에 따라서 1,200 갈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 사이에 1,200원이 갔는데 부랴부랴 환해지 상품을 그때 가서 알아보신다 하면 이미 때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청약이나 해지를 딱 계약을 안 하시더라도 한도는 미리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 단순히 그냥 서류 몇 개만 내시고 한변동 보험 한도를 받으시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최근에 그 환수금 납부 의무를 줄여달라는 수요 때문에 출시되었는데요. 수요는 거의 없지만 일단 가볍게 설명드리면 그 아까 말한 점은 그 보장환율이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10원, 20원, 30원만큼 보장 시작환율을 낮추고요. 그 폭만큼 환수 시작환율을 높임으로써 실제 보험금 지급 보상 시작환율, 보험금 지급 확률을 대폭적으로 낮춰주는 그래프입니다.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 환수금 이익금 납부 의무가 전혀 없는 그 옵션형 상품인데, 보시면 그 환차손 전액을 보상하는 완전 보장 옵션형과 일정 수준까지만 보장해 드리는 부분 보장 옵션형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환율 상승 시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내시는 이익금 구간이 전혀 없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이익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옵션. 옵션 상품은 옵션 상품을 매수한 산 사람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내셔야 됩니다. 옵션 상품을 사시기 위해서는. 현재 그러한 프리미엄이 있어야만 이러한 옵션 상품이 탄생하고요. 옵션 프리미엄은 저희 공사가 100% 전혀 한 푼도 저희 공사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품은 시장에 출시된 상품을 저희가 표준화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프리미엄을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뒤에 있는 해지 은행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가 수익을 위해서 상당히 비싼 보험료, 즉 프리미엄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프리미엄이 있어야만 이 상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이 2% 정도면 이용하시기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정 금액까지는 지원기관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역협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소 현재 기준으로 2%라고 가정하고 약 6만 불 정도는 지금 시점에 청약을 딱 하시더라도 내시는 비용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만기만 지정하시면 되거든요. 1개월 뒤에 정산을 해보겠다, 약정을 하셨다. 이러면 1개월 뒤에 만약에 지금 시점보다 환율이 떨어지면 가만히 계셔도 공사에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얼마 보험금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환율이 올랐다. 그럼 서로 이렇게 모른 체 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고받는 게 없어요. 무역협회 150만 원 기준으로는 거꾸로 역산해보면 현재 6만 불 기준으로 해지 계약을 하실 수 있으니, 일단 이 옵션형만 청약하시는 경우에 내시는 서류도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일단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무역협회에서도 이 사업이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조기 소진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변동보험 이용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인수한도 책정만 하시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설명드리면 실해지 수요를 금융당국에서 금감원 등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한도를 받는 금액은 수출 실적에서 타기간 해지 금액 등을 차감해서 한도를 산정해 드리고 있고요. 아마도 은행에 선물안 받으시는 경우보다 훨씬 한도를 넉넉하게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저희 수출 금액, 수출 실적만큼 100%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 다음 페이지, 앞에 말한 한도 책정까지는 저희하고 한변동보험 계약이 책정된 게 아니고요. 실제 한도만 받아놓고 여신 한도만 받아놓은 것처럼 한도만 받아놓으시고 실제 유리한 당일 환율에 청약을 딱 하시면 되는, 그때부터 한변동보험 계약이 성립되고요. 오전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도 가능합니다. 팩스도 가능하고요.
아까 오전 청약이 훨씬 유리한 점은 예를 들어서 그 은행의 선물한도 오전 청약이 은행 선물한도 그 기준 환율을 평균 환율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사실은. 근데 평균 환율로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아침 그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개장 전에 9시 전에 약정을 맺으셔야 됩니다. 당일에 그 평균 환율로 저희는 계약하겠습니다라고 9시 전에 계약을 맺으셔야 되는데, 그 반면 공사의 한변동 보험은 12시까지 그날 환율의 추이를 살펴보시다가요, 환율이 어떻게 끝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고 12시 직전에 청약하셔도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요. 오전 청약도 한변동 보험에 보이지 않는 장점입니다. 넘어가고 증권 인터넷 발급 가능하고요. 결제일 통지 가능하고 손익정산. 만약에 그 환율이 하락해서 실제 해지 환율보다 환율이 떨어져서 보험금을 타시는 경우에 저희 공사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으시게 되고요. 반대로 환율이 상승해서 이익금을 납부하시는 경우는 그 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익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한변동보험 이용 사례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회사는 2012년까지는 25억 원에 적지 않은 이익금을 납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엔저가 심화되는 기간에 저희 공사의 한변동 보험을 이용하셔서요, 총 26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끝날 시간이 다 됐고요. 그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해지의 결과가 언제나 기업이 원하는 대로 나올 수만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실 내용은 환해지는 투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해지 이익이 발생하던, 해지 손실이 발생하던 해지 당시 보장받은 해지 환율로 수출 단가를 고정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해지 하시기가 어렵다면 이익금 납부 의무가 전혀 없는 옵션형 상품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